오늘은 제가 4일 만에 시드 10배, 수익률 928%를 달성하는 데 썼던 매매 기법 기초 강의 시리즈에 나왔던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여 실전 매매에서 타점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기초 강의 영상들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부터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차트를 통해 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차트를 볼 때 몇 분봉 차트를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차트는 항상 큰 프레임에서 작은 프레임 순으로 다 봐야 돼요. 우선 월봉 차트로 한번 보고요. 월봉 차트로 큰 추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봅니다. 그 다음 일봉 차트, 이런 식으로 점점 작은 프레임 차트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4시간봉, 저는 보통 월봉, 주봉, 일봉으로 큰 흐름을 확인하고 4시간봉 차트부터 작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지난 기초 강의 영상들에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차트를 분석해 볼게요. 맨 처음엔 그냥 보이는 대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어줍니다. 이 고점과 이렇게 고점을 이어줄게요. 그리고 이 추세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점에 이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하락 채널을 유지하면서 더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보통 채널이 형성되면 채널 반대 방향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저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채널 상방으로 이탈할 수가 있어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트를 지켜봅니다. 차트를 15분봉으로 봐볼게요. 그럼 15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마침 하락 채널 하단 추세선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저점은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저점이 변곡이 되어서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하락 채널 상방으로 이탈한 게 확인이 되면 한 채널은 보통 한 파동이므로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 하락 파동 하나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파동이 끝난 게 확인이 되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줍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보통 618까지 되돌려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382입니다. 마치 매물대 저항이 618과 0.5 되돌림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저항을 맞고 지금 꺾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차트가 수렴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 이 지점이 RSI가 과매수로 올라간 지점이에요. 만약 여기서 한번 고점을 갱신한 다음에 이전 매물대 저항을 맞고 꺾이게 되면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미 한 파동이 끝난 상황에서 되돌림이 0.5618까지 와줬고 여기까지 와줬다는 건 다시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침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숏 진입 근거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면 나는 이 고점이 뚫리고 꺾이는 게 확인이 되면 숏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매매를 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매매를 하고 횡보를 하면 어떻게 매매를 할지, 이런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황에서 차트를 봐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차트만 보고 있으면 얘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매동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미리 생각한 대로 매매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차트가 흘러가는 대로 매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본인만의 진입 근거를 세워두고 그 진입 근거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상을 다 해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고점을 뚫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음봉 마감까지 기다린 다음에 봉마감이 되면은 다음 봉에서 숏에 진입을 합니다. 손절 라인은 이전 고점으로 잡아두고요. 그렇게 되면 숏 평단이 대충 여기가 될 거고요. 손절 라인은 이전 고점, 게다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매물대 지지가 여기죠. 이거 내려오다가 이 매물대 지지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 맞닥뜨리는 매물대 지지에서 반익절을 날려줘야 됩니다. 손익비를 계산해보면 여기서 반익절이 날아간다고 해도 손익비가 1대2가 되죠. 여기서 날려도 손익비가 1대1.5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기 전부터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익절을 할지 익절 라인까지 정해둔 다음에 그에 따른 손익비를 계산해서 진입가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이 잘 나와줬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런 다이버전스는 추세의 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건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이 한 파동이 끝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한 파동이 끝났으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다시 피보나치를 그어줍니다. 그럼 최소 618까지 되돌림이 올 수 있다고 했죠. 지금 618까지 되돌림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저점을 깨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첫 매물대 지지에서 반익절을 날린 다음에 나머지 40% 정도는 이 목표가에서 익절을 합니다. 0.5나 618 사이에서 40% 익절을 날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쭉 내려가게 되면은 들고 있던 숏 포지션 10%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량 익절을 하지 않고 10% 정도는 남겨둡니다. 저점이 깨졌는데도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다시 횡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삐져나왔으니까 이 저점으로 그으면 되겠죠? 이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위에다가 맞춰줘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상승 채널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게다가 마침 여기서 상승 채널 상단 추세선에 저항을 맞으면서 한번 꺾인 걸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부분이 RSI 과매수에 올라왔죠. 한 번 더 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꺾이게 되면 하락 다이버런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꺾이지 않고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면서 하락 다이버런스는 폐기가 됐죠.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걸 밑에서 못 잡았다고 괜히 포모가 와서 뇌동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이 나오면 그냥 보내주고 기다리면 돼요.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어요. 언젠가는 계속 올라가다가 분명히 한 번쯤은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큰 상승이 나오면 이 상승이 멈출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꺾였죠? 꺾였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오려나? 라는 생각을 갖고 차트를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분이 RSI가 과매수에 올라왔어요. 게다가 여기도 매물대 저항이 있죠. 이 위에도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이 고점을 한번 갱신했다가 이전 매물대 저항을 맞고 하락으로 꺾이게 되면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리면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하필 또 이 하락 채널 상단 추세선 저항에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하락 근거가 겹치기 때문에 이 고점이 뚫리고 꺾이게 되면 여기를 손절 잡고 숏에 들어가야지 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차트를 지켜볼게요. 여기서 지금 고점을 갱신했어요. 그럼 일단 복마감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렸다고 해서 아직 복마감이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숏에 진입을 해버리면 다시 이게 말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복마감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제 복마감이 됐고 다음 봉에서 바로 숏에 들어갑니다. 손절 라인은 이 고점으로 잡고요. 여기서도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매물대 지지가 요 부근이죠. 그래서 요 부근이 뚫리기 전에 반익절을 해야 됩니다. 대략 여기서 익절을 하더라도 손익배가 1대 1.5가 되죠. 반익절 후에 나머지 물량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익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RSI가 과매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지점이 매물대 지지가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 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나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 상승 다이버런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저점이 뚫리고 올라오게 되면 복마감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를 손절 잡고 롱에 진입을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고 차트를 지켜보면 됩니다. 여기서 저점을 갱신했죠. 그리고 RSI는 올라가고요. 복마감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다음 봉에서 롱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마감이 여기서 됐으니까 다음 봉 시가가 여기죠. 여기서 롱에 들어가요. 그럼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매물대 저항이 요 부근이죠. 요 부근이 뚫리기 전에 반익절이 나가야 됩니다. 최소 손익배가 제 기준으로는 1대 1.5가 돼야 되는데 1대 1.5가 안 돼요. 1대 1.5가 되려면 지금 요 위에서 익절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롱에 들어갔다고 한들 이 저항을 맞고 사실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 다이버가 걸리고 여기서 올라갈 걸 알더라도 손절 라인을 고려했을 때 손익배가 안 나오는 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복마감 다음에 바로 진입을 하지 말고 내려오는 걸 기다려서 밑에서 잡는 게 좋습니다. 일단 최소 반익절은 이 매물대 저항이 뚫리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 대충 여기로 잡고 여기가 손익배가 1대 1.5가 되려면 진입가는 대충 여기가 되겠죠? 최소 여기서 롱에 진입을 하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지 이 매물대 저항이 뚫리기 전에 여기서 익절을 하더라도 손익배가 1대 1.5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롱 주문을 걸어두고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면 그냥 보내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가 아니라 이 위에서 롱에 들어간다고 한들 어차피 여기서 익절이 안 되니까 이 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 위까지 갈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 매물대 저항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상승 다이버다 하면서 바로 롱에 무지성으로 진입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익절 가능성도 고려를 하면서 손익비를 고려해서 진입 타점을 계산해야 됩니다. 운 좋게도 다음 봉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롱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익절이 돼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파이낸스 거래소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이 저점이 이 저점을 안 뚫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안 나가고 여기서 무사히 반익절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올라와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지금 RSI가 과매수로 올라왔어요. 게다가 이전 매물대 저항이 있는 구간입니다. 마침 이 하락 채널 상단 추세선 저항도 겹치는 구간이죠. 그럼 여기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는지를 관찰하면서 차트를 지켜보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폐기가 됐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굳이 포모가 와서 뇌동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놓쳤으면은 그냥 지켜보세요.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웨지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고점과 저점이 한 곳으로 수렴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마침 하락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걸렸어요. 그럼 이제 이 복마감이 확인이 되고 여기서 숏에 들어가겠죠? 이 고점을 손절 잡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매물대의 지지가 이 부분이니까 여기가 뚫리기 전에 손익비 1대 1.5에서 반익절이 날아가야 돼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괜찮은 타점이에요. 그럼 이제 숏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손절이 따이겠죠. 이런 거는 이제 손절이 따이는 거예요. 그냥 손절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웨지가 폐기됐으니까 지워버리고 차트를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도 이제 이 부근에서 RSI가 과매수로 올라왔어요. 그럼 이 고점이 갱신될 때 또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웨지가 나왔는데도 게다가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는데 다 뚫고 올라왔어요. 웨지에다가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으면은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간다? 그렇다는 건 그만큼 상승 힘이 세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긴다고 해서 계속 숏에 진입을 하다가는 연속으로 손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웨지가 나왔을 때 하락이 안 나오고 웨지 고점을 뚫으려고 한다면 이 웨지 고점에다가 롱 트리거 주문을 걸어두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보통 웨지 고점이 뚫리면 이런 식으로 급등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차트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고점을 한번 또 뚫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1시간봉으로 보면 1시간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15분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걸리는 것보다 1시간봉에서 걸리는 게 더 신뢰도가 높거든요. 게다가 이전 매물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라서 숏 진입할 생각으로 차트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웨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한 다음에 내려갈 수가 있어서 복마감 되자마자 다음에 바로 숏에 진입을 하지 않고 이 웨지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웨지 가능성이 없어지려면 이 웨지 하단 추세선 각이 점점 벌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 상단 추세선과 평행하게 되는 지점에 닿게 되면은 웨지가 폐기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미 폐기가 됐죠, 웨지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으니까 최소 여기서 올라간 이 한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저점과 고점을 피보나치를 그어주고 618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숏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숏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파동에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이때 숏에 들어가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손익비가 더 좋아지겠죠. 마침 382까지밖에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되돌림에 숏에 진입을 합니다. 왜냐면 최소 618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다시 이렇게 내려갈 걸 예상을 한 거죠. 손절 라인은 이전 고점으로 잡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손절이 따입니다. 손절이 나가고 차트를 다시 봐요. 다시 15분봉으로 봐볼게요. 여기서 이제 슬슬 보이나요? 여기서 차트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 뭐가 보이시죠? 1시간봉으로 봐볼까요? 보이시나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삼각수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면 저는 보통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A, B, C, D, E 이렇게 다 나온 게 확인이 되면 이 두 번째 고점에다가 롱 트리거 주문을 걸어놔요. 물론 삼각수렴은 위로 갈 확률과 아래로 갈 확률이 반반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굳이 숏 트리거를 걸지 않고 롱 트리거를 거는 이유는 롱 타점이 손익비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두 번째 고점에서 롱에 진입을 하고 손절 라인을 잡을 때 저는 보통 손절 라인을 이 고점을 뚫었는데 급등이 나오지 않고 다시 이 삼각수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지점, 요 부분이 되겠죠? 요 지점으로 잡는데 이러면 너무 타이트해질 수가 있어서 적당히 내립니다. 그냥 요 부분으로 내려요. 이렇게만 잡아도 손익비가 좋아요. 보통 삼각수렴이 추세가 터지면 이렇게 입구 크기만큼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입구 크기 1대1이요. 따라서 1대1이 되기 전에 이미 손익비가 1대3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삼각수렴 하방 이탈 추격 숏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이니까 이 두 번째 저점에다가 숏 트리거 주문을 걸고 손절 라인은 마찬가지로 다시 삼각수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지점으로 잡아야겠죠? 그 들어오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로 잡아야 돼요. 이러면 지금 손익비가 1대 1.5가 되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심지어 이 입구 크기만큼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가 1대1이에요. 이 1대1보다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안 좋은 타점이에요. 따라서 어쨌든 이게
삼각수렴이 맞고 하방으로 이탈을 하더라도 이 내려갈 걸 알아도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다가 숏트리거 들어가고 손절 라인을 뭐 이 정도로 짧게 잡아버리면 내려가다가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가지고 손절이 따이고 다시 내려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고려했을 때 손익배가 너무 안 좋은 타점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 삼각수렴 추세선 기울기가 완만한 곳, 이 완만한 곳을 노려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롱트리거 주문을 거는 거죠. 손절 라인을 이 정도로 잡고요. 여기서 이제 이 봉에서 체결이 됩니다. 이 고점이 뚫을 때 체결이 되고요. 손익비 1대 1.5에서 반입절이 날아가요. 반입절이 됨과 동시에 삼각수렴이 맞으면 이 고점을 뚫었을 때 쭉쭉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급등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로 꺾이게 되면은 다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거든요. 따라서 저는 보통 반입절이 되면은 처음에 잡아놨던 손절 라인을 이전 삼각수렴 고점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반입절이 되면 손절 라인을 이 위로 올리는 거죠. 이 라인으로. 그럼 어쨌든 제 평단이 여기니까 거의 나머지 반 물량은 본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꺾이면서. 이제 이걸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타점이 보이시나요? 고점과 저점이 한 곳으로 수렴을 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웨지 패턴이 보여야 됩니다. 게다가 여기는 지금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걸렸어요. 심지어 4시간 봉에서 나왔습니다. 웨지 패턴에다가 더블 다이버전스까지 나오는 것조차 귀한 건데 심지어 15분 봉 차트도 아니고 4시간 봉 차트에서 나왔어요. 이러면 신뢰도가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웨지 패턴이 나오는 걸 보고 바로 여기 고점을 손절 잡고 숏에 진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숏 포지션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반익절, 나머지 40% 익절 주문을 걸어두고 손절 라인은 이전 고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익절이 될지 손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차트를 굳이 계속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방송을 하다 보면 차트를 하루에 몇 시간 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진짜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차트를 뭐 계속 보면은 뭐가 나오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RSI 과매도 부근에다가 알람을 걸어두고 알람이 울릴 때 그때 차트를 봅니다. 알람이 울렸다는 거는 상승 다이버전스나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 차트를 보고 여기서 만약에 고점이 뚫리거나 혹은 저점이 뚫리면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겠네. 마침 매물대 구간도 겹치네. 뭐 이런 식으로 차트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고점이나 저점 가격에다가 알람을 걸어두고 알람이 울릴 때까지 그냥 제 할 일 하면서 삽니다. 알람이 안 울린다는 건 제가 예상했던 타점이 안 왔다는 거고 알람이 울린다는 건 제가 예상했던 타점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럼 그때만 차트를 봐요 저는.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그냥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으면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고점이나 저점에 가격 알람을 걸어둡니다. 차트 분석을 다 하고 나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뭐가 생기겠네. 그럼 그때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혹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가 생기겠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둔 다음에 그 가격 부근에다가 알람을 걸어두세요. 그 알람이 안 울린다는 거는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고 내가 예상했던 구간이 안 나왔는데 굳이 차트를 봐가지고 뭐 억지로 매매를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내동매매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그 계획대로 차트가 흘러갔으면 그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괜히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차트 흘러가는 거 보면서 갑자기 막 급락 나오면은 오 숏이다 숏 들어가고 갑자기 양봉 뜨면은 롱인가 보다 롱 들어가고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그냥 도박입니다. 저는 모든 매매를 거의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면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저의 진입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는 진입 타점과 함께 왜 진입을 했는지 근거도 같이 설명드리고 질문도 받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저처럼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내용란에 링크가 첨부돼 있으니 무료로 그냥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지금까지 배운 매물대, 추세선, 채널, 피보나치, RSI, 삼각수렴, 웨지 제가 쓰는 모든 매매 기법 기초 강의 영상이 끝났습니다. 차트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누구나 진짜 누구나 다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방송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차트 잘 본다고 해서 돈 못 벌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트 분석 강의, 책 혹은 코인 선물로 3천억을 벌었다는 원효띠와 똑같이 차트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돈 못 법니다.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 분석이 아니라 결국 멘탈, 심리, 감정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뭘 알아야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차트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돈을 벌 수 없지만
차트 분석을 할 줄 몰라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감정, 멘탈, 심리 다스리는 거는 그 다음 단계니까요. 나는 지금 뭐 차트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빨간색, 초록색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제가 올린 영상들만 정주행 하시더라도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